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부담되시는 고정비용 중에 하나가 4대 보험료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가장 부담이 크고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의 부담뿐만 아니라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소득이 연동돼서 납부하다 보니까 개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자녀들에게 배당을 좀 하면 거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부과 체계를 알아보고요.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뜬금없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연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고 2021년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였는데요. 더 황당한 건 해마다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일과는 별도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라는 원칙 아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2단계에 걸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1단계 개편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고 2단계 개편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준인 보수월액 외의 소득, 즉 소득 월액에 대한 부과 기준을 단계별로 하향하고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격 박탈 기준을 단계별로 하향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건강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요. 각각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소득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당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월액은 보수 월액에 산정된 보수를 제외한, 즉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법정 기준액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근로, 연금 소득은 금액의 30%를 반영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소득 월액의 당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는데요.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살펴보면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340원입니다. 이를 보수월액으로 역산 시에는 월 보수가 약 9,685만 원이 되니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연소득은 약 12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수월액에 따른 연간보험료 최고 한도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8,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건강보험료 연간 9천만 원이나 되다니요.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170원인데요. 소득 월액 보험료의 경우에 이를 소득 월액으로 역산시는 월 4,980만 원이 되니까 직장 가입자의 소득 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최고 한도 연소득은 약 6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득 월액과 지역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최고 한도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 많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보면요. 보험료 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전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직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해서 신고한 전년도 보수 월액에 따라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이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직전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기준을 알아보면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관계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를 가진 사람 중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소득 요건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둘째로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위 등급을 받은 자로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둘째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항목별로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개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세대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점수 합계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2021년 적용되는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점수는 소득 월액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소득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요.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 표준 금액과 주택 건물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차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32만 2,17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산정 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 표준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 표준액 등의 60%에서 70% 수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분리과세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20년 11월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월의 계산 시에 포함한다는 건데요.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해서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9억 이하의 1주택자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산출해서 수익금액 합산하게 계산합니다. 또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 중에서 총 수익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 모두가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반영한 후의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신규 부과하면서 제도의 연착륙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서 차등 부과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아래에 남긴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볼 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되었거나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조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방안을 정리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현재 보수 외의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초과되어야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월액에 합산되는 보수의 소득 중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8월 개편 전까지는 소득월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8월 개편으로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다른 보수의 소득과 합산했을 때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요.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수의 소득은 없이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400만 원은 건강보험료 개편 1단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2단계인 2022년 7월 1일부터는 3,4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에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된 2020년 소득 월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5억 4천만 원은 건강보험료 개편 1단계인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2단계인 2022년 7월 1일부터는 5억 4천만 원이 3억 6천만 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에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된 2020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했고 재산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했었다면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점수가 상향되거나 발생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작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